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14시간 완성 커마 2급 실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전 대비 최신 기출 모의고사 11회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의고사 풀이가 처음이시거나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앞쪽에 핵심 이론 강의를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기본 작업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기본 작업 1의 입력 부분은 여러분들이 뒤에 작업 다 끝나시고 검토까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입력을 해보시면 돼요. 자, 저희는 이 작업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A1부터 F1 영역은 병합방울 가운데 맞춤, A1부터 F1까지 병합방울 가운데 맞춤, 굵은 크기 20, 그 다음에 굵은 기울이권, 굵게 기울이기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A3부터 F3까지, A3부터 F3까지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색, 표준색 노랑입니다. 그럼 페인트 툴에 가셔서 노란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4부터 B13까지 여기 영역 선택하시고요. 균등 분할 들려쓰기 값 1이니까 맞춤에 가셔서 여기에서 균등 분할 들려쓰기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D4부터 D13까지 D4부터 13까지 심표 스타일 하시는 거네요. 여기 가셔서 표시 형식이 심표 스타일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E4부터 E13까지 E4부터 E13 영역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를 표시와 같이 잘 보시면 여기 100만 단위가 되어 있죠. 0은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표시 형식에 가셔서 사용자 지정 샷건만 샵선 0 선택하시고 뒤에 선택하시고요. 저희가 컴마 하나가 공세개죠. 그러면 1000단위, 컴마 2개 찍으면 100만 단위, 그리고 뒤에 100만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A3부터 F13까지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모든 테두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 작업 3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고급 필터네요. 조건을 보시면 재고량 120 이상이거나 판매액이 30만 이상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 하시는 겁니다. 조건은 A20부터 복사 위치는 A24입니다. 그럼 조건은 재고량과 판매액이죠. 그럼 재고량과 판매액을 복사하셔서 A20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재고량은 120 이상이니까 12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뭐 이건 아니까 한 칸 내려 쓰시면 되고요. 30만 이상이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 항목을 골라 쓰는 게 없으니까 그냥 바로 본문에 커서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고급, 그 다음에 다른 장소 해주시고요. 목록 범위 클릭했을 때 잘 맞는지 봐주시고요. 조건 범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는 어디죠? A24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간단하게 끝나시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1번 가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1은 피벗 테이블이 나왔네요. 피벗 테이블은 어디에 만들지 먼저 보셔야죠. 동의 시트의 A20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여기에 병합이 되어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문에 커서 두시고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을 누르시면 이렇게 병합된 것까지 같이 잡힙니다. 그러면 값이 안 나와요.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범위를 선택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이렇게 누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새 워크시트가 아니고 기존 워크시트를 하시고요. A22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셔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시면 출발일은 행이죠. 그럼 출발일 끌어다가 행에다 놓으시고 분류는 열입니다. 분류 끌어다가 열에 놓으시고 값에 신청 인원의 평균 신청 인원 끌어다 놓으시고 콕 찍어서 값피드 설정에 가셔서 평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 비용이 합계입니다. 체험 비용 끌어다 놓으시고 합계 유지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조건을 보시면 출발일은 월 단위로 그룹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선택하시고요. 우클릭 하셔서 그룹에 가셔서 이름 빼시고 월만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열의 총합계만 표시하고 레이블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그 다음 빈 셀의 별 하나. 요거는 옵션에 가셔서 한 번에 하시는 거죠. 선택하시고 우클릭 하셔서 옵션에 가셔서 레이블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빈 셀의 별 하나, 그 다음에 요약 필터에 가셔서 행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입니다. 그러면 여기
디자인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은 대여 형식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값 영역의 신청 인원 평균은 셀서식의 회계 범주로 하셔서 기호 없음으로 하시고 소점 한 자리. 네, 요거는 선택하시고 값비를 설정해 가셔서 표준 형식의 회계로 가셔서 기호 없음으로 하시고 소점 한 자리. 확인하시면 되고요. 체험 비용은 셀서식의 회계에 기호 없음만 하시면 되겠네요. 콕 찍으셔서 값비를 설정해 가셔서 표준 형식 회계로 가셔서 기호 없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벗 테이블은 연한 노랑 피벗 스타일 보통 5로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스타일에 가셔서 보통이 5니까 요거 하시면 되겠네요. 연한 노랑 피벗 스타일 보통 5. 네, 이렇게까지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분석자와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은 정렬이 나왔네요. 이 표에서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시고 동일한 구분일 때 2월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자, 커서 두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누르셔서 첫 번째 기준은 구분이죠. 네,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해주시고 기준 추가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2월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시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확인하시면 구분을 기준으로 되고요. 똑같은 구분일 때 2월이 큰 거부터 작은 거로 이렇게 내림차순 되시는 겁니다. 자, 정렬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가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첫 번째 보시면 i4부터 i13까지, 4부터 13까지 평균을 구하시는 거네요. 매크로 이동 평균, 에버리지 사용하시는 거고, 단추 D16에서 27. 16에서 27이면 여기다. 그 다음에 그 안에 글씨는 평균입니다. 자, 범위 선택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단추 가셔서 Alt 누르고 그려주세요.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은 평균이죠. 그 다음에 기록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범위 선택해 주시고 홈에 가셔서 자동화키 옆에서 평균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죠? 밑에 가서 중지. 그 다음에 우클릭 하셔서 텍스트 편집 안에 글씨는 평균입니다. 다음 2번을 보시면 A3부터 I3까지 여기에 강조색 2를 하시는 거고 서식 사각형 둥근 모서리를 하실 거고 G16에서 H17 여기다가 그 다음에 그 안에 글씨는 서식입니다. 자, 범위 선택하시고요. 삽입의 도에 가셔서 요거 사각형 그리시고요. Alt 누르고 그려주세요. 우클릭 하셔서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서식입니다. 기록 확인 그 다음에 범위 잡아주시고요. 홈에서 강조색 2죠? 네, 그럼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네, 끝났습니다. 밑에 가서 중지. 우클릭 하셔서 텍스트 편집 글씨는 서식이었죠? 네, 서식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차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2학년과 3학년 계열과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소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는 겁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중간, 기말과 평균인데 평균 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학년을 보시면 1, 2, 3학년이 있는데 2학년과 3학년이니까 1학년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자, 차트 선택하시고요. 우클릭하셔서 데이터 선택하셔서 평균 제거하시고요. 행렬 전환하신 다음에 보시면서 1학년에 해당되는 학생 선택하시고 제거, 그 다음에 한지민씨도 제거, 그 다음에 이시연도 제거. 다시 행렬 전환,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차트 종류는 3점 묶은 세로막 대용으로 선택하시고 우클릭하셔서 차트 종류 변경, 그 다음에 여기서 3점 묶은 세로막 대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3차원 회전에서 X회전과 Y회전은 0으로 네, 요거는 우클릭하셔서 3차원 회전 가셔서 X랑 Y를 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 계열의 세로 막대 모양을 원통형으로 여기 보시면 중간고사니까 여기 앞에 거 요거를 원통을 하시는 거죠. 네, 요거를 더블 클릭 그래서 여기서 원통형으로 이렇게 하셔서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차트 제목과 레이블은 그림과 같이 차트 제목을 넣으셔야겠네요. 여기 차트 디자인에 요소 추가에 가셔서 차트 제목, 차트 위 여기다 하신 다음에 여기 안에 지우시고요.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레이블은 여기 있네요. 여기 정민호씨 기말고사니까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요. 차트 요소 추가에 가셔서 레이블에 가셔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차트 영역은
변경 단색형. 요거는 6이죠. 여기 가셔서 1번이니까 요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 더블 클릭하셔서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이렇게 하셔서 간단하게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계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총점에 대한 순위를 구하고 1은 1등, 2는 2등, 3위는 3등, 그 외에는 공백하시는 겁니다. 총점이 높은 값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if choose rank if 함수네요. 자, 먼저 총점에 대한 순위를 구하셔야겠죠? 커서 두시고 함수에 들어가셔서 R자 누르셔서 rank if 함수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rank if 함수는 여기죠. 요 점수가 이 중에서 몇 등이냐. 여기는 움직이지 않게 F4 눌러서 절대 참조. 오더는 0이나 생략하시면 내림차순으로 높은 값이 1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보시면 높은 값이 1등. 자, 그러면 요 랭크 EQ를 자르셔서 자, 2% 가셔야겠죠? 2% 가셔서 식을 세우셔야죠. if 함수의 특징은 첫 번째 칸에 논리식 여기다 붙여놓고 논리식을 세우셔야 되는데 몇 등까지? 3등까지니까 이 랭크가 3 이하이면 여기 true 자리에 가서 1등, 2등, 3등 요건 이따 추출할 거고요. 나머지는 공백이니까 여기 false 자리에 큰 따옴표 공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자리에다가 꼭 커서 두시고요. 여기에 가셔서 추주가 없죠? 여기 있네요. 있으시면 누르시면 되고요. 없으시면 여기 함수 추가하셔서 C자 누르셔서 추측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붙여놓고 1자리에 1등, 그 다음에 밸류 2자리에 2등, 그 다음에 3자리에 3등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확인하시고 내리시면 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주 출제되니까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rank-eq 함수로 이 총점이 이 중에서 몇 등이냐 움직이지 않게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rank-eq를 자르셔서 if 함수에 가셔서 첫 번째 칸에 붙여놓고 이 랭크 값이 3보다 작으면 3 이하이면 여기에서 추자함수로 1등, 2등, 3등 할 거고요. 나머지는 공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을 꼭 찍으시고요. 이쪽에 가셔서 추주 없으시면 함수 추가하시면 됩니다. 여기 추가하셔서 다시 인덱스 넘버에 붙여놓고 여기다가 1등, 그 다음에 2등, 그 다음에 3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하시고요. 내려주시면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모두 90점 이상의 학생 수로 구하시는 거예요. 조건은 여기다 입력하시는 거고 학생 수 뒤에 명자 붙이시는 거고 주어지면 디카운트, 그다음 연산자입니다. 여기다 조건을 먼저 세우셔야겠죠. 국어, 영어, 수학이 90점 이상이니까 국어, 영어, 수학을 복사하셔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90점 이상, 영어도 90점 이상, 그 다음에 수학도 90점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D자 누르셔서 디카운트 함수 불러오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은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이 필드는 몇을 쓰시면 되죠? 여기 1, 2, 3, 4, 5, 6, 7 이렇게 했을 때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는데 1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1은 문자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3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명자, 연산자, 큰 따옴표, 명자, 큰 따옴표.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디카운트는 숫자만 셀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필드를 1, 만약에 1 하셔가지고 여기 학생명을 하시면 값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숫자죠. 네, 그러니까 뭐 2, 3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총점이 가장 높은 학생명을 구하시는 거고 인덱스 매치 맥스입니다. 이 뜻은 이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신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학생명을 끌어오시면 되죠. 자, 커서 두시고요.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맥스 함수. 자, 맥스 함수로 이렇게 쭉 잡으시면 이 중에서 가장 큰 값. 그럼 이 가장 큰 값이 위에서 몇 번째 있죠? 네, 그거를 나타내는 게 매치 함수입니다. 얘를 자르셔서 매치에 첫 번째 차지값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범위는 이 중에서 즉 나는 맥스로 찾은 요 값을 찾겠다. 어디에서?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정확한 값 0 이렇게 쓰시면 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6이 의미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자르셔서 이제 마지막으로 I 누르셔서 인덱스 함수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거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죠? 학생명. 그러니까 학생명 쭉 잡으시고 여기 행번호에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끝나시겠네요. 어려우신가요? 이 문제는 핵심 이론 수업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맥스 함수로 최대값을 찾으셔야겠죠? 이 총점의 최대값. 그럼 이 최대값이 위에서부터 몇 번째 있냐? 그게 매치 함수죠. 위치를 찾아내는. 나는 이 맥스 값을 찾겠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정확한 값 0 쓰셔야지 6이라고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자, 그 다음에 요 매치를 자르셔서 인덱스로 가신 다음에요. 첫 번째 거를 확인하시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학생명. 그러면 위에서부터 몇 번째 여기 로우 넘버 행번호에 붙여 넣으시면 여섯 번째. 네, 이렇게 하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총점의 평균값보다 큰 값의 평균을 구하십시오. 평균은 소수면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시는 거고요. 주어진 함수는 에버리지 if랑 에버리지랑 라운드인다. 근데 이게 평균보다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연산자도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수정해 놓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 뜻은 여기 총점이 있는데요. 여기 평균을 구하고 요거보다 큰 값들의 평균을 구해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평균을 구해야겠죠. 함수 들어가셔서 에버리지로 이렇게 범위 잡으시면 여기에 대해서 평균값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자르셔서 에버리지 if. 에버리지 if 함수의 특징은 뭐죠? 조건 범위, 조건 평균 구할 범위죠. 조건 범위는 이 중에서 그 다음에 조건은 일본 큰 값이죠. 이상이 아니고 큰이니까 초과이다. 뭐보다? 평균값보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값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양쪽에 큰 따옴표 해주시고 이렇게 연산자 해주시고요. 평균 구할 범위는 똑같이 총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확인하시면 이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끝이 아니고요. 반올림 하셔야 되니까 이거를 자르셔서 R자 누르셔서 라운드 첫 번째 칸에 붙여넣기 하시고요. 두 번째 칸 찍으시고 여기 보시면 소수 한 자리 그러니까 1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확인 누르시면 끝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버리지로 평균을 구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얘를 자르셔서 에버리지 if 첫 번째 조건 범위는 이 중에서 그 다음에 평균보다 크다, 초과이다, 평균보다. 근데 함수보다 크다, 작다 할 때는 양쪽에 큰 따옴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산자, 그 다음에 평균 구할 범위는 총점입니다. 소점 정리하셔야 되니까 얘를 자르셔서 R자 누르셔서 라운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칸에 붙여놓고 밑에 찍으시고 예시가 소점 한 자리, 그러니까 1 쓰시면 되죠. 확인 누르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입차 시간과 퇴차 시간을 이용하여 주차 요금을 계산하신 겁니다. 주차 요금은 10분당 1,000원이에요. 10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15분이면 5분은 빼고 10분당 1,000원, 25분이면 5분은 빼고 20분이니까 2,000원 그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주어진 함수는 hour, minute, int입니다. 자, 그러면 hour 함수로 일단 시간을 계산하셔야겠죠? 커서 두시고 함수 돌아가셔서 H 누르셔서 hour 함수 그 다음에 퇴차 시간에서 빼기 입차 시간. 자, 그러면 이렇게 1시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1시간은 몇 분이죠? 저희가 분당 계산하셔야 되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60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하기 하시고요. 몇 분을 했는지 더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 들어가셔서 M자 누르셔서 미니 그 다음에 퇴차 분에서 빼기 입차 시간 분 네,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85분이죠. 85분.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앞에 8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로를 이렇게 열어주시고요. 닫아주시고 요거를 10으로 이렇게 나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뭔가 소수점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I 누르셔서 int에 가셔야 돼요. int. int는 어떤 함수였죠? 소수점 이하로 내리고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점호가 없어지고 8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10, 100, 1000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hour로 가셔서 시간을 계산해 주세요. 퇴짜 시간 빼기 입차 시간. 근데 시간이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60분. 그 다음에 더하기 하시고 다시 분으로 가셔서 퇴짜 시간에서 입차 시간 분을 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저희가 10분당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양쪽이 가로 하시고요. 나누기 10 이렇게 해주셔서 10분당 계산을 해주시고 요거를 저희가 정수로 만드셔야 되니까 int로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0.5가 없어지고 8이 되죠. 거기다가 곱하기 1000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어렵죠? 시간이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모의고사를 풀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의고사 풀이가 처음이시거나 빠르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핵심 이론 강의를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습 잘 하시고요.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